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당연히 뭐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혼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죠. 가격은 높은데 올라간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수년 동안 제가 이야기해 왔습니다. 19년, 20년, 21년, 20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죠. 고점을 찍고 나면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집니다. 그 대신에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지만 그 고점을 넘어서기 전에 다시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또 떨어지면 저점 가기 전에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면은 21년 고점 부근까지 가까이까지 밀어갑니다. 그러나 그 역시 밀립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몇 년째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대로 가고 있죠.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했던 이야기들 한번 찾아보시면은 제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걸 보실 텐데요. 그래서 지금 흐름은 올 하반기는 여전히 하락보다는 상승의 흐름은 맞아요. 그런데 이 상승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승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빠르면은 내년 상반기, 아무리 늦어도 내년 중반기를 지나면은 이건 다시 꺾여요. 다시 꺾여서 후년 정도 가면 아마 25년, 26년 정도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장을 돌아보면서 그때 정말 위험했었다, 아니면은 그때 정말 잘 안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 지켜보시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생각에 어떤 우리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동의를 하실지 그거는 각자 판단하시길 바라겠고, 제 세미나에 오시면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부동산 고민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세미나를 하는 목적 자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그냥 어떤 욕심만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접근하고 있고, 그 결과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너무 힘들게 크게 미치는 영향이 많죠. 그런 걸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 그것이 이제 키포인트가 될 텐데, 이게 우리 투자라는 것이 그래요. 투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수익을 기대하고 하는 거거든요. 이 기대하는 수익을 못 나오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투자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험 요소들이 아주 작거나 이런 위험 요소들을 다 피해서 갔었을 때 나중에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부동산은 제가 이런 제목을 했습니다. 위험한 부동산 투자 신중히 해야 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우리 세미나 주제인데, 너무 위험한 부동산,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너무 위험한 부동산. 정말 신중해야 돼요. 왜 위험하다고 할까요? 첫째, 보세요. 공사비 높죠. 사람들이 자꾸 역으로 해석을 합니다. 공사비가 높으니까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이 높은 공사비가 앞으로도 3년, 4년, 5년, 10년 계속 높아야 되고, 그 공사비만큼 가격이 높은 가격에 분양을 하면 사람들이 계속 사줘야 되고, 그 사줄 수 있는 사람들도 계속 있어야 되고, 그랬었을 때 그 말이 맞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구는 어차피 줄어들게 되고 언제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분명히 큰 이런 인구 절벽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이 큰 혼란을 겪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 상황에서 공사비 문제, 자, 금리는 내려온다고 해도 그렇게 쉽게 안 내려오죠. 조금씩. 근데 이미 선반영돼서 한번 시장은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금리를 조금 내려도 이 금리에 대한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란 말이죠. 또 가격은 누가 보더라도 서울의 아파트 보면서 비싸다고 생각해요. 너무 높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안해서 사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누가 가장 큰 희생자가 되냐? 결국에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고 대출을 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 정대를 하죠. 그 다음에 초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라는 거는 뭔가요? 이제 나이 연세 드신 분들 순서대로 한 분 한 분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물건들이 그 다음 우리 지금 남아있는 자녀들 기타 등등 그걸 다 받아줘야 되는데, 그거 받아주기에는 세금을 내고 그 물건을 받아줄 수가 없죠.
너무 가격대가 높고 안 맞으니까요. 저출생자들. 지금 태어나고 있는 애들 25만이고 20년만 지나도 지금 대학생이 180만 명인데 20년 후에는 80만 명, 90만 명밖에 안 돼요. 그 인원 되는 그런 인원으로 어느 정도 부동산을 받아줄 거냐. 자영업자는 코로나 때 이상으로 지금 파산을 당하고 있어요. 세계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이렇게 양분화가 되면서 시장이 쪼개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국가 부채는 나날이 늘고 있고 너무나 아파트는 지금 고점 부근에까지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아파트 싸다고 생각한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지금 매수하시는 분은 혹시나 올라가면 어떻게, 이 혹시나에 목숨 걸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러한 위험 요소들이 다 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제가 안정이 돼야 되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인구도 안정이 돼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소득이나 영업도 안정이 돼야 되고, 여러 요소들이 안정이 됐다는 가정하에 장기적으로 조정을 받아가면서 이제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이게 가능한데 지금 하나도 안정이 된 게 없잖아요.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이 자체가. 그래서 투자는 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자의 원칙 1번이 뭐냐? 절대로 안전하고 무리한 투자는 안 된다. 욕심을 내는 무리한 투자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위험이다, 그게. 둘째는 아무리 지금 가격이 올라도 팔고 나서 세금 내고 남아야 내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지금의 상승은 이 대세적인 21년 가격을 넘어서서 치고 올라가는 아주 반포라든가 일부 아파트들은 21년도 가격을 넘어선 것도 있지만 대다수는 아직까지 20년 가격이거든요. 이것이 21년 가격을 올라선다. 그게 대세 상승인데 그게 아니면은 21년 고점 부근 밑에서 반등을 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가격이 올라도 차익 실현하기는 힘들다. 오른 가격 오른 다음에 다시 팔려고 하면은 그때는 또 안 사죠. 이 자체 사람들. 그래서 가격이 21년도 올랐다가 떨어지고 엄마 아파트도 푹 떨어졌죠. 올라가니까 막 사다가 이 가격 미치지도 못하고 다시 떨어져. 왜? 이때는 막 올라갈 것처럼 올라가죠. 떨어지거든. 그리고 또 지금 또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이걸 보면서 느껴야 돼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한 큰 맥락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드렸는 거고 꼭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해결을 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가장 어떤 그 위험 요소들을 보는 거예요. 미국은 트럼프가 다시 재선이 되고 승리가 할 가능성,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커지죠. 장단기 금리는 역전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 계속 지금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 집권 시에 인플레이션은 더 심화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세계는. 경기는 더 둔화될 것이다. 이미 금융시장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면 금리는요? 무조건 푹푹 내릴까요? 천천히 상황을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금리 뭐 내리기만 하면 세상이 바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한국은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년 5개월 만에 최대래요. 이야, 거래 최대네. 올라가네. 나도 사자. 30, 40대 대출 수요자들이 시장에 진입을 했는데 과연 이걸로 계속해서 상승을 할 거냐. 저는 절대로 대세 상승하기 어렵다 봐요. 대세 상승이 되려면 지속적으로 수요자들이 들어와요. 방금 우리 시청자분에게 얘기했듯이 저렴한 아파트 위주로 계속해서 밑에서 사줘야 돼요. 그거는 절대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 20년, 19년, 20년, 21년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끌들을 투자해서 들어왔어요, 이미. 거기에 추가로 지금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추가로 계속 3년, 5년, 6년 계속 들어와야 이게 대세 상승으로 이어져요. 일순간 뭐 몇 개월, 1년 들어온다고 대세 상승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저출생, 고령화, 노인 부양비는 엄청나게 상승할 거고 경기는 굉장히 지금 내수 경기는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고령층은 현금 흐름이 굉장히 부족하다, 지금. 자영업자 연체율이 무려 11년 만에 최고치고
서울에 문 닫는 식당이 1분기에만 6천 곳이라서 코로나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얼마나 돈 많은 사람이 많아서 계속해서 아파트를 한 개 사고 두 개 사고 이렇게 살 거냐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거거든요. 직장인들은 희망퇴직 안 해요. 왜? 나가면 답이 없으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향후 부동산 시장은요. 가장 걱정이 되는 사람들이 은퇴자들이에요. 은퇴자들은 방법이 없어요. 은퇴를 한번 해보세요. 제 주변에 보면 은퇴하고 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자, 의료보험이니 뭐니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연금 하나 가지고 사는 거예요. 돈은 오히려 더 써요. 직장 다닐 때는 돈 쓸 시간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2, 3년만 지나면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여기다가 부동산까지 끌어안고 처분 못해서 은퇴를 했는데 부동산에 묶여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이런 걸 매스컴에서 좀 드러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 해. 오른다는 얘기만 해, 자꾸.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퇴 후에 엄청난 충격을 감안하고 국가가 노후를 책임질 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조건 안전한 수입부터가 우선 1번인 거예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집인 거예요. 집이 1번이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주 금요일, 토요일 날 제가 이게 세미나를 하잖아요. 세미나에 오면 주제가 하나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세상을 지금 부동산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기타 등등이 엄청나게 많은 건설이 있어요. 몇 시간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뭐 한 달을 해도 끝이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몇 시간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뭐 한두 시간 갖고 세미나를 다 할 수가 없어요. 몇 시간이라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사고 자체를 다시 한번 정립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큰 위험은 뭐냐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은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위험. 그게 은퇴자들이에요. 은퇴 이전에는요. 빚이 있든 뭐가 있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게 있어요. 왜? 나오는 월급이 있고 뭐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지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딱 절벽에 부딪혔을 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는 정말 지금은 부동산 투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정말 해야 될 것만 해야 된다. 반드시 정말 보통 이건 신중을 떠나서 각별히 가야 된다.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을 게 아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만들어서 가야 된다. 오른다고 그냥 사고 막 그런 시기가 아니다. 지금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세미나는 제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앉아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질러죠. 저질르고 나면 나중에 후회를 하죠. 여튼 세미나 금요일 토요일 1시 하니까 많이 전화를 주시고 오시면은 제가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